매번 글을 올려야지 하면서도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 한 명과 남편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둘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상 좋고 늘 상냥하던 시어머니가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저희 둘을 호출하더라고요. 남편이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극진히 생각하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시어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들어서자마자 이제 본인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했고요. 내가 너네를 부른 것은 말이야. 이젠 네가 결혼을 했잖니. 그러니까 너희가 날 봉양해야겠다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기본 5억은 들었을 거 아니야. 어린 시절 밥 해줘, 학원 보내줘, 공부시켜줘, 대학 보내줘.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너넨 평생 나한테 감사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한테 생활비 좀 올려 받아야겠어서 부른 거야. 지금 드리는 걸로도 부족하세요? 사실 이제 막 우리도 결혼해서 집 대출이며 나갈 돈은 많은데 엄마 생활비까지 올려드리는 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엄마의 희생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널 키운 거에 비하면 그 정도 돈을 못 해주겠다는 거야? 남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준다는데 꼭 너희는 내가 이렇게 불러다가 앉혀서 얘기를 해야 하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어디 쉬운 줄 알아? 조목조목 따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뭐 본인이 요구할 건 정당하게 요구하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희 둘의 벌이로 시어머니가 원하는 생활비를 맞춰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도 거의 1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2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월급 230만 원이었는데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참 이런 부분이 난감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 이유도 살림살이가 빠듯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시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적으로 생활비와 철철이 용돈에 선물을 요구하였죠.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이런 시어머니의 말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새아기, 네가 말해봐라.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야? 아니 늙은이 혼자 살면서 밥 해먹고 쇼핑하고 친구들 좀 만나다 보면 200이 우습지 안 그러니? 그런데 내가 이걸 아들한테 요구하는 게 네가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냐? 아, 너무하다기보단 아무래도 저희 벌이 때문에 그렇죠, 어머님. 저희도 많이 벌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희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도 이렇게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 빼라. 그거 내가 보태준 돈 아니니? 나도 힘들게 해준 집이야. 너희도 힘들어서 나 봉양 못한다면 전셋집 빼. 엄마, 너무하세요. 그거 엄마가 보태주고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시니. 아, 뭐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런 요구로 해주신 거라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엄마가 절 위해 희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은 결혼할 때 해주신 전셋집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전 순간 할 말이 없어졌고 결국 어머님 뜻대로 월 200을 맞춰드리기로 했어요.
살림살이가 많이 빠듯했고 누굴 위해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아들 하나 저렇게 번듯하게 키워서 어머님도 누리고 살고 싶으시겠지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때까지는 어머님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기보단 본인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응당 우리가 이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마음만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니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안해. 너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네 내가. 저가댁도 신경 써야 하는데 너무 우리 엄마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은 뭐 아직 은퇴도 안 하셨고 두 분이 돈 벌고 계시는데 뭐 그냥 기념일이나 때 돼서 잘 챙겨드리자. 당신이 그런 마음 잊지 않고 있으면 돼. 나중에 엄마 아빠 은퇴하면 우리가 지금 어머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해드리면 되지 뭐. 당연하지. 너희 부모님들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해야지. 어쨌든 우리 엄마도 막상 내가 장가가고 그러니까 허전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혼자 집에 계시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돈도 쓰게 되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 챙겼고 비록 말뿐이었지만 저런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면 언젠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참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활비 200만 원만으론 끝나지 않았는데 매번 주말마다 외식을 하자고 하셨고 곧 그 외식 비용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니는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도 거의 매일 하셨고 나중에 어머님 생신이 겹쳐 있을 땐 생활비 200에 더불어 생신 선물까지 말씀하셨죠. 이번 주말 뭐하니? 나 샥스핀 먹고 싶은데 너네 집으로 건너와서 좀 같이 먹으러 가자. 내가 평일에 우리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는데 아주 맛있더라. 그게 자꾸 아른아른거리지 뭐야. 주말에 너희 다 쉬지? 샥스핀 먹으러 갈 준비하고 와. 주말에 스케줄이 없긴 한데 네, 뭐 알겠어요. 그럼 12시까지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집 앞으로 나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샥스핀을 먹으러 간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계산 빌지를 남편에게 내밀더라고요. 사실 좀 얄미웠고 뻔히 벌이가 어떤 줄 알면서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와 아무렇지 않게 런치가 인당 13만 원이나 하는 걸 계산하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아등바등 살면서 허리띠 졸라 매는 저에게 정말 한 끼에 인당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먹으러 가자기에 저희 밥을 사주시려나 보다라는 마음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나오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의 발끝을 따라다니며 맞춰주는 것은 진짜 힘들었는데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듯 정말 다리가 찢어지게 겨우겨우 어머님 비위를 맞춰 드렸거든요. 늘 생활비 펑크를 메꾸는 날도 허다했고 정말 이건 아니지 싶었어요. 새아기는 오늘 무슨 일 있냐? 밥 잘 먹어놓고 표정이 안 좋다 너. 뚱해가지고.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먹고 너희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특별히 데리고 온 건데 내 성의는 무시하고 그런 표정 짓는 거 뭐니? 아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내 친구 이번에 아들내한테 샤넬 가방 받았더라. 나도 그런 가방 하나 갖고 싶더라. 우리 아들 엄마한테 해줄 수 있지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230만 원 벌어요. 이 월급도 뻔하고요. 근데 어머님 생활비에 그나마 어머님이 보태주신 전세 대출값에 저희 생활비 그리고 각자 보험료까지 진짜 얼마나 빠듯한 줄 아세요? 뭐 한두 번 이렇게 고급 음식 대접할 수 있죠. 저 한 끼에 13만 원짜리 먹으려면 정말 눈앞이 벌벌 떨려요, 어머님. 아무리 요새 사람들이 즐기고 산다지만 한 끼에 인당 13만 원 생각할 수도 없는 돈이라고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 돈까지 다 내라고 하시고 이젠 가방까지 사달라고 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어머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어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내가 얘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내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야? 그리고 내가 얘 키우는 데만 5억이 넘게 들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본전도 못 뽑아? 그렇게 불만이면 전세 보태준 금액까지 싹 다 내놔. 남들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데 이거야 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고 전셋값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며 또다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도 답답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저만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과하시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도 저 힘들게 키우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형편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형편껏 알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리죠. 배려는 무슨? 이 정도도 못 뽑아먹으면 내가 자식을 왜 키웠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배려라니. 참나 너도 웃기는구나. 괜히 우리 아들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살면 되고. 어머님 말이 진짜 기가 막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집에 오는 내내 어머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미치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면서 진짜 화가 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남편에게도 뒤이어 화가 났어요. 나만 아등바등 사는 느낌에 매번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 같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군요. 자기는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자기도 힘들잖아. 내가 얼마나 우리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 매는 줄 알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뭐가 돼? 어머님 하신 말씀 들었지? 나보고 나가래잖아. 거기서도 가만히 있고. 나도 화나서 그래. 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거기서 내가 누구 편을 들겠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야. 나도 엄마가 너무한 거 알지. 나도 모르겠다. 점점 더 왜 그러시는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친구분들 만나시다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아들 하나 있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 다 똑같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자식들이 알아서 효도하는 거지. 어머님은 매번 저렇게 물질적으로 요구하시잖아. 우리 벌이 뻔히 알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맨날 물질적인 걸 요구하셔? 속상하다 정말. 엄마 친구분들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더더욱 집착하시는 것 같아. 조금만 이해해주라. 미안해.
남편의 이해해달라는 말 참 야속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점점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최대한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휘둘리다간 집이 휘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저희에겐 아이가 찾아왔고 출산을 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힘들까봐 본인들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에 자주 들러 아이도 봐주시고 저보고 눈 좀 붙이라는 둥 저를 안타까워 하셨어요. 심지어 친정과의 거리도 꽤 되는데 친정엄마는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2, 3일에 한 번꼴로 미역국과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또 저희 부모님을 보니 정말 이런 게 사랑이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 효도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애를 낳고 지금까지도 나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죠. 애 낳은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제 고생 시작이지. 그리고 애 낳았다고 내 생활비 줄이지 마라. 알겠어? 그대로 보내.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한 번을 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진짜 웃긴다. 너도 자식 낳았으니 알 거 아니야? 네 자식한테 해주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 그게 도리고 숙명이지. 돈은 똑같이 붙여라. 뭐 아기 낳아서 형편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낳으라고 했니? 니네가 좋아서 낳은 애기니까 나한테 주는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괜히 어렵다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어머님, 진짜 할머니 맞긴 맞나요? 남들은 손주 사랑 끝도 없다는데 어쩜 한 번을 안아본다는 말도 없으시고 섭섭해요. 부모가 실컷 안아주는데 나까지 안아줄 필요 있니? 애 손만 타지. 어쨌든 돈은 꼭 밀리지 말고 보내. 신신당부한다. 어머님은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는 이로써 어머님에 대한 모든 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뭐 어머님 보라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끝까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우리 손녀 보고 싶다는 말씀 한마디 없는 어머님을 보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절대 당해낼 수 없는 분이었고 그렇게 서운함만 쌓여만 갔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지금보다도 생활이 더 빠듯했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보육수당이 나온다곤 하지만 이걸론 택도 없는 돈이었고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펑크난 걸 메꿀 수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아, 너무 힘들어. 애기 보랴, 아르바이트 하랴. 근데 이 돈 다 어디로 가? 어머님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힘든데 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효도도 분수에 맞게 하는 게 효도지. 우리 아기 맨날 장난감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해서 놀고 얼마나 내가 안타까운 줄 알아? 마트 가서 우리 딸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아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머님한테 말해서 좀 금액을 조정해야겠어. 남편도 이제야 가정의 위기를 느꼈는지 이건 아니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네 가서 생활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고 끝까지 본인 생활비는 줄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시길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이 낳고 나면 내가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너희가 좋아서 낳아놓고 이제 와서 왜 내 생활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애초에 이럴까봐 신신당부를 한 건데 자식 하나 있는 거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키웠는 줄 아냐? 네가 말해봐. 입이 있으면. 진짜 너무한다 너희. 엄마, 우리 사정 알잖아요. 엄마도 나 키울 때 어려워 봤었고 그냥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생활비 좀만 줄일게요. 엄마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형편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부탁할게. 그런 말 하려거든 너희 집으로 돌아가. 분명 말했다. 엄마는 한치도 양보 못한다고. 다 보상 받아야겠으니까 돌아가.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그대로 집에 가라고 한 뒤